안녕하세요. 코인카페입니다. 오늘 11월 13일 일요일이고요. 5시가 거진 다 돼가네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고요. 지금 뭐 10K 간다, 12K 간다, 뭐 16K 간다 이런 이야기 계속 있었는데 16K는 왔어요. 그죠? 근데 뭐 16K 다음은 뭐 저점은 12K, 그다음 10K 뭐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왜 16K를 이야기했고 왜 12K를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한번 짚어볼게요. 진짜 그게 맞는지 아니 틀리는지 그럼 12K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12K를 이야기하는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 12K가 안 갔으면 좋겠지만 뭐 여론은 둬야 되겠죠 지금. 뭐 속상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거를 뭐 처음에 이렇게 해갖고 12K 간다 제 초반 얘기를 해서 12K 갈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제가 지금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뭐 그냥 간단하게 볼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보는 뭐 이렇게 볼 거고 선을 몇 개 그어 볼 거고 이게 이제 또 재밌게 맞아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떨어진 비트코인이 떨어진 거를 한번 보면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크게 볼까요? 자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전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보면 자 맞아 떨어지죠. 저점 그리고 떨어진 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갖다 대보면 이게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그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일단 지우고요. 자,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게 갖다 붙이면 또 맞아 떨어지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였을 때 12K 나오죠? 네. 그리고 12K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있냐면 위로 올라가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요거를 갖다 대면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맞아 떨어지죠.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왔을 때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고 요거를 떼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맞아 떨어집니다. 그죠? 여기까지지만 오버슈팅이 있으니까요. 오버슈팅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로 치면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12K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일단 요거 12K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고요. 12K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때를 보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자, 18년, 19년 이때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11월이고 12월이에요. 11월, 18년 11월 20일, 그리고 24일, 그리고 12월 18일. 12월 18일 저점. 자, 이때를 보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때 보고 왜 12K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자, 고점에서 쭉 내려왔을 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83% 하락했습니다. 그죠? 83% 하락하는데, 366일이 걸렸어요. 366일. 83% 떨어졌습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요거를 요때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고점에서 자, 76%밖에 안 되죠? 83%까지 한번 내려가 볼까요? 83%까지 내려갔을 때.
366일이었죠 아까. 82%, 83%. 자, 요렇게 하면 11.7. 이래서 12키아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고점 대비 떨어진 거. 왜냐면 18년에도 고점 대비 이 정도 떨어졌었다. 82%. 요거는 12년 그쪽으로 가도 비슷한 80몇 프로가 떨어진 게 보여요. 볼까요? 자, 이때도 보면 고점에서 여기까지. 이때는 86%죠. 예. 84%, 86%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자, 반감기가 20년, 16년, 12년이잖아요. 그죠? 12년 후에 그 다음에 고점을 반감기 그 다음에 말까지 고점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죠? 16년 그리고 17년 말까지 고점 형성했고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21년 말쯤에 고점을 형성했어요. 그죠? 요거는 지금 세 번의 반감기 동안 똑같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83%, 이때는 86%가 떨어졌고, 그러면 조금 줄어든다고 봤을 때 우리는 70%대, 80% 안쪽으로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그죠? 80% 안쪽으로.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80%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자, 여기서 고점에서 내려왔을 때, 자,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 76%거든요. 76%면 우리가 80%까지만 한번 볼까요? 80%까지 봤을 때 13K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날짜 360일이 걸렸잖아요. 지금 360일이 우리는 오버됐거든요. 이때는 360일에 최저점을 찍었고 우린 지금 370 며칠이에요. 고점 대비. 근데 요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요걸로 봤을 때도 12K 정도가 맞다고 했고 요걸로 했을 때도 12K가 맞고 뭐 이거는 이쪽에도 사례가 있고요. 이쪽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괜히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한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짚어드리고 이렇게 맞아 떨어졌고 그러면 여기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여기는 꼬리가 달리죠. 자, 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꼬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자, 어쨌든 요게 맞아 떨어지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맞아 떨어질 땐 꼬리가 달리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꼬리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상황에선 꼬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여기 앞에 봉에서는 꼬리가 있지만 두 번째 마지막 봉에서는 꼬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꼬리가 없는 모습을 한번 찾아 꼬리가 있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다 꼬리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꼬리가 없이 하락이 나왔지만 꼬리가 없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자,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20년 초반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하락이 나왔을 때 보세요. 꼬리가 없죠. 꼬리가 없을 때는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물론 이때도 그거 똑같은 거를 비교해 보려면 자, 여기 꼬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 보고 여기서부터 이거 왜 이러지? 여기를 갔다. 두 배 정도 떨어지죠. 근데 꼬리가 없잖아요. 그죠? 꼬리가 없으니까 바로 올라와 주죠. 네. 꼬리가 없으니까 바로 올라와줘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걸 다 갖다 붙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하락을 논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 맞아 떨어지고 여기도 똑같이 맞아 떨어지고 근데 여기도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여기서도 맞아 떨어져요. 여기서도. 자,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하락 나왔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떨어진다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고 여기서부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떨어지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갖다가 여기 고점에다 갖다 붙이면 자, 12K를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꼬리가 없단 말이에요. 꼬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우리가 12K, 뭐 13K 이때를 염두는 해두고 있어야 돼. 왜냐면 16K가 무너졌기 때문에 염두는 해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18년에는 83%가 떨어지는데 365일이 걸렸어요. 그죠? 아, 잠시만요. 아씨, 헷갈리네. 잠시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며칠이 걸렸나? 자, 고점에서 저점까지 떨어지는데 360일 정도 걸렸네요. 그죠? 360일 걸렸고 83%, 82%, 83%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때 지금에서 보면 자, 날짜는 오버가 됐죠. 366일. 그죠? 날짜는 오버가 됐고 하지만 76% 정도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12K까지 간다면 82% 정도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12K 간다는 이야기 아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 다시 지금부터 이제 또 볼게요. 제가 지금 무조건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된다. 아, 12K 좋됐다 좋됐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자, 그러면 지금 18년, 19년의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더 떨어질 거다. 왜냐? 18년, 19년에도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또 떨어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자, 여기서 버텨줬고, 아, 선이 왜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서 이렇게 버텨주다가, 내려오는 거 버텨주다가 갑자기 급격한 하락. 이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또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버텨주고 떨어졌는데 버텨주다가 아까처럼 18년처럼 뚝 떨어지는 그래갖고 12K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거를 여기서 버텨줬잖아요. 여기서 버텨주고 우리는 여기 하락을 맞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버텨주고 하락을 맞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관점은 두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2K까지 간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볼게요. 제가 자, 18년 이 상승에서 19년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이때 고점과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죠?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점과 저점을 이어가 볼게요. 저점과 저점 이어가 보고 근데 이렇게 가면 맞는 것 같지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저점과 저점을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꼬리 여기 저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 이렇게 이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점과 저점 그냥 대충 그리는 거예요. 이거 정확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려놓은 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방송하면서 같이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 저점과 저점 저점과 저점 저점과 저점 자, 이렇게 끝이 나요. 그죠? 여기서 고점과 고점을 그리고 올라올 때는 저점과 저점을 그립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자, 줄여놓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생겨버려요. 자, 우리가 지금 18년, 19년을 이야기하면서 더 떨어질 거다. 12K까지 가야 된다, 가야 된다 하지만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우리 지금의 상황이 지금 여기쯤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12K까지 간다는 사람들은 우리의 지금 상황이 여기쯤이라는 이야기죠. 12K까지 그럼 여기가 12K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가 12K야. 지금 우리 상황으로 빗대어 봤을 때 여기 지금 16K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고 12K까지 더 떨어질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보는 관점은 자, 12K까지 그래 떨어진다고 보자. 그래 12K가 저점이야. 12K 저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 16K에서 12K까지 간 거를 간다고 해서 계속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 16K인데 12K까지 갈 거야. 아,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지금 현재 모습으로 갈게요. 자, 지금 16K인데 12K까지 간대. 12K까지 간대. 걱정만 계속 할 게 아니라 자, 12K까지 간다고 해서 자, 여기죠 12K.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18년 19년들을 대비해서 볼 때 12K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6K잖아요. 그죠? 우리가 15.5K까지 찍었었잖아요. 15.5K까지 찍었었고 그 다음에 12K까지를 갈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간다고 계속 걱정만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야 지금 팔고 그럼 12K에서 다시 잡을까? 이런 생각도 위험해요. 지금 이런 생각도 위험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그 지난번 반감기 때 프로테이지 83% 떨어졌고 지금 76%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날짜는 우리가 더 오바됐어요. 날짜는 지금 상황이 더 오바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12K 그래 12K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 자 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봉이 아니라 이 꼬리로 12K를 터치하자마자 바로 올라와서 여기서 또 다시 봉이 형성되는 이런 모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지금 15.5K, 16K인데 지금 팔고 그럼 12K에서 잡을게. 12K는 여기거든요. 지금 16K 여기라고 봤을 때 12K는 여기란 말이에요. 16K 여기쯤이라고 봤을 때 이게 봉으로 12K까지 찍고 여기서 또 12K에서 며칠 기다려주면 그럼 12K에서 잡으면 좋죠. 근데 자 13K, 14K 그리고 15K에서 딱 봉을 마감하고 꼬리로 12K까지 쫙 끌어당겨. 그런 다음에 바로 올려갖고 또 봉을 만들면서 위로 올라와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손실 중인 사람들, 지금 손실 중인데 나 지금 너무 손실 중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 16K에서 털고 12K에서 다시 잡아야 되겠다. 이랬다가 여기서 못 잡고 여기 18K, 19K에서 또 잡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손실 중이라고 지금 털고 12K에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공적으로 그래 12K 정확하게 딱 떨어지면 좋죠. 거기서 성공적으로 잡으면 좋죠.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대응할 것 같아요. 자 15.5K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저점은 형성하기 힘들지만 새로운 저점은 만들기 힘들지만 이미 만들어진 저점은 다시 터치할 가능성이 조금 많아요. 그러면 15.5K를 우리가 찍었다면 쌍바닥을 보통 상승을 할 때 쌍바닥, 쓰리바닥을 만들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라면 12K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들어 올린다면 그러면 어쨌든 이쯤은 다시 올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물타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시장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거 뭐 이 돈이 뭐 지금 당장 없어서 큰일 날 그 돈이 아니고 지금 여유가 있고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매달 저축할 정도 저축하고 어느 정도 남고 아니면 저축을 하지 않고 나는 크립토에 저축을 해. 이런 사람들은 15.5K 정도가 오면 추매를 해볼 만하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K가 간다고 치더라도 순간적으로 터치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18년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 12K까지 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자, 우리의 위치가 여기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쯤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지금 우리는 홀딩하는 사람들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홀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 내가 지금 여기든 여기든 그쵸? 내가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내가 지금 여기서 1억이 들어가서 지금 3천만 원이 남았든 2천만 원이 남았든 자 여기 가면 1,500, 2,000이 1,500이 정도 되게 지금 2,000이라면 여기까지 가면 1,500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추매를 지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여기서 추매를 하면 단가가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로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려온다 한들 저점을 형성했고 12K까지 떨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12K가 저점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저점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K 그 밑으로 떨어지면 뭐 시장이 끝난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20년에 자 20년 이때는 시장이 끝난다. 이 코로나 빔이 나올 때 이 시장 좆됐다 끝났다. 이 시장은 이제 끝났어. 왜냐면 저점을 다시 갱신하기 때문에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FTX가 이 난리를 치는 지금 이 시장 끝났다. 이런 이야기 언론에서 찾아보셨나요? 인플루언서들도 지금 이 시장은 끝났다. 이런 이야기 지금은 안 합니다. 그쵸?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이때는 한참 많이 했잖아요. 사기다, 크립토는 사기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폰지 사기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죠? 왜냐?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이때도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돌아섰다는 이야기예요. 아, 이 시장은 이제 끝나지 않는 시장이구나. 형성됐구나. 죽일 수 없는 시장이구나. 이때 중국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지금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래, 저점이 12K를 간들 10K를 간들 다시 살아나는 거구나. 왜냐? 제가 그려드렸잖아. 자, 여기서부터 고점과 고점을 이용했을 때 이어갔을 때 이렇게 본딩이 그려졌고 저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다음 본딩 자 이런 커브가 나오잖아요. 이런 커브가 나와요. 이거는 이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때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죽겠다 죽겠다 했지만 결국에는 저점을 형성하고 커브가 나와요.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주잖아요. 물론 힘들죠. 이때 힘들죠. 근데 이거는 계속 반감기 때마다 계속 생겨나는 일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 빗썸이 문을 닫네 마네 했던 그때 시절, 그때 그 시절이에요. 18년과 19년 사이에. 업비트는 이때 있지도 않았죠. 예. 이때 웬만한 거래소들 다 문 닫네, 뭐 인원 감축하고, 그때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그리고 나서 얼마를 올랐어요? 자, 이때가 3K입니다. 3K에서 13K까지, 거의 14K까지 가요. 4, 3, 12, 4배가 올랐죠? 4배 이상 올랐죠? 19년? 19년이면 언제예요? 반감기 전 해죠? 20년이 반감기잖아요? 19년이면 어떤 해냐? 반감기 전 해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23년이잖아요? 23년이 어떤 해냐? 24년이 반감기잖아요? 반감기 전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2K를 논하고 뭐하고 이거를 자꾸 하면서 공포에 떨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앞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더 떨어지는 거 물론 속상하고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저 지지난주에 추매했는데 떨어졌다니까요. 12K 오면은 그러면 또 추매하면 됩니다.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병신이네. 저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추매를 안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여유가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때 모습을 보세요. 어떤 모습이 나왔나. 4배가 올랐다가 물론 수렴 구간을 거쳤어요. 수렴을 거치지만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잖아요. 10배의 상승이 나와요. 이거 비트코인이에요. 알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란 말이에요. 알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고요. 지금 죽을 만큼 힘들고 이 시장 욕하면서 떠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버텨보자는 이야기예요. 아쉽잖아요. 무엇을 보고 들어온 건가요?
남들이 돈 번다 하니까 들어왔다면 내가 이때 뭐 남들이 뭐 2배 벌었네, 3배 벌었네, 5배 벌었네 이러니까 나도 그럼 한번 벌어보자 해갖고 이때 들어오고 이때 들어오고 조정이 나오니까 이때 올라갈 것 같아서 들어오고 이때 올라올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올라가니까 더 갈 것 같아서 물려버리고 추매추매 하다 물려버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그전에는 남들 얘기만 듣고 그냥 누가 뭐 얼마 벌었다더라 얼마 벌었다더라 이래서 들어왔다면 이제는 조금 하나하나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이클대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세계 경제는 10년, 20년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이 코인, 비트코인은 4년 사이클로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좋나요? 4년 사이클로 돌아가요.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고 어디서 멈춰줄지 모르겠고 답답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더 심했다는 거예요. 해킹 당하고 언론에서 우리나라에서 금지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가 이때예요. 예? 유시민 촉재가 뭐 촉새 이 방송 저 방송에서 암호화폐는 사기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이럴 때 그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배 오르니까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지금 뭐 3프로TV 이런 분들 지금 뭐 옛날에 비트코인 왜 투자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이 아니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아무 얘기 못 하잖아요. 왜냐면 주식시장은 더 심하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이야기할 때 그 시장을 알지 못하면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코인 시장을 무시하고 욕했습니까? 오죽하면 재작년인가요? 미국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의 이 학력하고 코인하는 사람들의 학력을 비교하면서 학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코인을 하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코인이 쭉쭉쭉 떨어지니까 그래 너네들 봐라 이런 이야기 했었죠. 너네 그럴 줄 알았어. 지금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진다니까요. 물론 지금 FTX 사태로 인해서 지금 뭐 큰 하락이 나왔지만 뭐 비트코인이 더 잘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12K까지 떨어진다 한들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식하는 사람들 지금 이제 여기 넘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코인을 욕하고 이랬던 사람들 지금은 욕을 못 한다니까요. 왜냐? 아, 나 이제 좀 넘어가 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새끼 욕 진짜 많이 하더니 결국에 비트코인 사고 있었어?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몇 배의 상승인가? 간단하게 볼까요? 그냥 여기서부터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만큼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봤을 때 더블을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보면 자, 한 배, 두 배, 두 배 반. 내가 힘들었던 시절보다 내가 힘든 것만큼 두 배 반을 보상받아요. 12K까지 간다고 스트레스 지금 16K인데 12K까지 간다고 10K까지도 간다고 어떡하지 짜증나네 계속 이러고 팔까 큰일 났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 그려드린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충분히 집에서 해보실 수 있어요. 12K까지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12K 그래 12 좋아 12K 좋아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날 일인지, 왜 이 사람들이 12K까지 간다고 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는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바닥을 찍고 이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8년과 19년에 이 하락을 빗대어서 지금 12K까지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12K를 갔다가 어떻게 됐나? 7, 8개월 만에 4배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닥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론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건 수렴 구간, 조정을 거쳤어요. 이때 코로나가 없었다라면 아마 이렇게 이어졌을 거예요.
코로나가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FTX도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이에요. 예기치 못한 악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 코로나가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졌다 갔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갔겠죠. 근데 이런 조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큰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힘들어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힘들죠. 힘든데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웃기고 있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앞으로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 조금 버텨본다면, 내가 진짜 무리한 투자를 안 했다라면, 내가 빚내서 투자만 안 했다라면 충분히 상승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여기서 돌아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추매를 하고 저는 계속해서 추매를 조금씩 했는데 저도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뭐 수익도 받고 손실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추매를 하고 이때도 똑같이 추매를 했어요. 상승이 나올 거라고. 하지만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모두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이 청사진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온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이 위치라는 얘기예요. 18년, 19년을 빗대어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위치가 아니에요. 이 위치예요. 그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될지. 오늘 휴일이고 시간이 있으니까 지난 차트를 한번 보시고, 이때는 18년만 볼 필요도 없어요. 이때 14년부터도 보셔도 돼요. 똑같이 이어져요.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죠? 반복되잖아요. 기가 막히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오버슈팅이라고 봐요. 여기 이렇게 봐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건 오버슈팅이라서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올 수 있다. 12K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그래, 저점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 다음은 12K를 찍으면 그 다음에는 또 얼마를 내려다 봐야 돼, 이런 이야기 안 해요. 12K를 찍으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12K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요. 12K 갈 일 없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왜 사지 않습니까? 사고 하락이 나온다면 더 사고 이렇게 이어가셔라. 아직 코인을 사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 그때 매수하면서 그런 얘기 드린 거예요. 뭐 물론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FTX 사건은 뭐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과거를 보고 저 사람 10K, 12K 이야기하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2K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방송이 길어지네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제 소원이 뭐였냐면, 젊었을 때, 어렸을 때가 아니라, 내가 버는 돈만 다 쓰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게 하나의 꿈이었어요. 왜냐면 항상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집 한 채 마련하는 거를 목표로 살고 있잖아요. 뭐 저는 뭐 자가집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런 것들이,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야, 돈 좀 하지 마, 돈 좀. 근데 그 친구는 집이 부자고, 잘 살고, 그 친구는 버는 거를 다 소비하면서 살아도 되는 그런 친구였어요. 하지만 저는 같은 돈을 벌더라도 저는 반 정도는 저축을 해야 하고, 왜냐면 결혼도 해야 했고, 결혼을 위해서는 집도 사야 했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반 이상을 저축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집을 뭐 1억짜리 집을 사면 1억이 다 있어야 되는지 알았고, 은행에서 얼마를 대출해서 집을 사고,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 너무 힘들고, 삶도 너무 힘들고 이랬었어요. 그때는 저도 이 금융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삶이. 항상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제 친구들, 부유한 친구들은, 집이 조금 사는 친구들, 저보다 뭐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집이 조금 뭐 좀 받쳐주는 친구들은 여유롭게 살아요. 근데 지금 저는 뭐 연금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부자인 부모는 없지만 이 코인 시스템은 저한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 부자인 친구들은 제가 코인을 얘기해서 답답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주식 투자로 항상 손실이 나는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오래 했고 코인으로 넘어왔지만, 주식은 이제는 비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코인은 아직 기회가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적인 경기 시스템은 10년에서 20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이 코인은 4년마다 돌아가요. 기회가 우리한테 2배에서 3배 정도, 4배, 5배까지도 기회가 자주 와요. 그때마다 겁을 내고 기회를 놓치다 보면 결국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시장에서 돈을 벌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너무 뭐 되게 많이 알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하나하나 알아가고, 모르는 거를 또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날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 인플루언서들, 그죠? 플랜 B도 그랬고, 이 사람들이 얼마를 가격 제시를 하고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후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 형성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질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래 그 사람 이게 맞다면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좀 찾아보고 알아간다면 지금 힘든 거는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아마. 나중에 기쁨은 2배로 늘어나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수익을 내는 것과, 내가 이렇게 될 거고,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을 때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이때가 지금 17년에서 18년 하락 나올 때고, 지금 21년부터 지금 22년까지 지금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상승은 여기서부터 4배 올랐고 여기서부터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12K를 간다고 한들 상승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기회는 아직 많이 열려 있어요. 방송이 너무 길어졌는데, 지금 너무 많이 힘든 상황이고 지금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버텨보자. 물론 힘든 상황이고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FTX 사건 이후에 지금 뭐 벤처 캐피탈들이 괜찮다 하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 하다 보면 결국에는 떠나게 돼요, 이 시장은. 네, 이것도 있어요. 지금 12K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들어왔다고 칠까요? 여기에서 들어왔다고 치면 결국에 여기서 떨어져 나가요. 2~3배 먹고. 주식에서 넘어오신 분들 100% 먹으면 신이 나서 떨어져 나가요. 50%만 돼도 떨어져 나가요.
지금 우리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지금 여기서부터 버티신 분들, 여기서부터 버틴 사람들 누린 것만큼 여기서부터 힘들게 버텨오신 분들 이만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제발 좀 이만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힘들었다면 이만큼 누려야 된다고. 이만큼 힘들었다면 이만큼 누려야 된다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